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도 마찬가지로 러플에 관한 건데요.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러플을 활용한 반복 함수까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죠. 자, 이번 시리즈에서 공부할 건 월드와 비퍼, 그 다음에 비퍼 다루기, 벽 다루기, 이후에 로봇 이미지 다루기, 미로 탈출하기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월드와 비퍼, 그리고 비퍼 다루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프로그램과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로봇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죠. 자, 이제 지난 시간 복습으로 로봇이 월드를 한 바퀴 도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자, move 함수, turn left 함수, turn off 함수, 이 세 가지 기본 함수가 존재했고, 그 다음에 repeat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한 함수를 몇 번 반복할 수 있다고 이러한 구조를 알아보는 시간까지 가져보았죠. 자, 바로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자, 기본적으로 한 바퀴를 돌기 위해서는 먼저 앞으로 9칸을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repeat 함수를 이용해서 앞으로 9칸 이동하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turn left 함수를 이용해서 왼쪽으로 90도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총 4번 넣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 바퀴를 돌겠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turn off까지 해주시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이 러플이 월드를 한 바퀴 돌아서 자기 자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총 한 바퀴를 돌아서 원래 있던 위치 그대로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간단하게 복습을 해보았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러플이라는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문제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는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자, 이제 비퍼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오는데요. 러플에서 비퍼란 월드에 놓을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해요. 로봇이 비퍼를 주울 수도 있고 주운 비퍼를 다시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체의 외곽을 월드라고 했었죠. 이제 그 중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마치 동전과 같이 생긴 것을 비퍼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퍼를 다룰 수가 있는데요. 특정한 지점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비퍼의 개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리셋을 해본 뒤에 특정한 위치에서 우클릭을 해서 이렇게 7같이 놓아보면 비퍼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직접 마우스로 비퍼를 놓은 뒤에 로봇이 비퍼를 줍거나 버리도록 할 수가 있어요. 비퍼 한 개를 주울 때는 pick 비퍼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비퍼 한 개를 버릴 때는 put 비퍼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로봇이 현재까지 주운 비퍼의 개수는 바로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현재 로봇이 가지고 있는 비퍼의 개수가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개 다 비퍼를 가지고 있는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간단하게 20개까지 표현하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나머지 980개까지 표현해서 총 1000개만큼 비퍼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손에는 20개까지 들 수 있고 가방 속에는 최대 980개까지 넣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번 비퍼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했을 때 비퍼의 위치를 바꿔서 다시 놓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바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한 개 있고 여기에 한 개 있었죠? 이제 여기에서 비퍼의 위치를 옮겨줄 거예요. 먼저 무브를 해서 이 비퍼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픽 비퍼를 해서 해당 비퍼를 주워야 되겠고요. 다시 한번 앞으로 한 칸 이동해서 이제 풋 비퍼를 이용해서 비퍼를 놓고 다시 한번 한 칸 앞으로 이동한 뒤에 다시 비퍼를 주운 뒤에 다시 한번 앞으로 이동해서 비퍼를 놓으면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이 작동을 할 겁니다.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비퍼를 옮겨서 놓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퍼의 위치가 2개 다 이동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픽 비퍼와 풋 비퍼를 이용해서 비퍼를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는 이렇게 끝에 한 칸을 더 이동시켜 주셔야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비퍼를 다루는 픽 비퍼와 풋 비퍼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이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비퍼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비퍼 같은 경우는 마치 게임에서 어떤 아이템을 줍고 처리하는 그런 과정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적 사고 능력을 키워줄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비퍼를 다루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벽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실제로 벽을 세워서 어떠한 미로를 만들어서 그 미로를 탈출하는 게임 또한 해보면 더욱더 재미있겠죠.